네, 안녕하세요. 저 이승준입니다. 오랜만에 제가 시황을 남기는데요. 제가 원래 이제 중요한 시점마다 시황을 남기기도 하죠. 지금 또 그런 시점이 왔다라는 판단이 들어서 오늘 마이크를 잡는데요. 최근에 이제 굉장히 힘든 시장이 5월 달에 이어졌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그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4월 달, 그리고 5월 초에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보통 우리 시장이 5월 달에 별로 좋았던 적이 없다. 언제든 뭐 그렇게 좋은 시장이었던 적이 최근에 별로 없긴 합니다만, 특히 이제 5월 같은 경우에는 역대 그 지수론이나 뭐 시장 분위기나 이런 것들로 보면은 조정을 많이 받는 대표적인 시기 중에 하나죠. 근데 이번 달에도 좀 심하게 받았어요. 뭐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그런 내용들, 미중 간의 무역 분쟁이 또 패권 전쟁으로 확대되면서 뭐 확대된다기보다 원래 본질적으로 패권 전쟁이다 보니까 이번에 또 이제 IT 쪽 이쪽으로 확대되면서 장기전으로 돌입한다라는 그런 인식이 지금 좀 팽배하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시장의 어떤 변동성이 조금씩 더 살아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특히나 이제 어제 글로벌 증시에서 특히 이제 뭐 다우나스닥 뭐 이런 쪽에서의 하락세가 좀 있었기 때문에 우리 증시 전체적으로 최근 시장에서 조금 글로벌 증시 대비해서 좀 약했는데, 이번 달에도 역시 약한 모습을 그렇게 좀 보인 그런 요인이 됐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네요. 뭐 카톡이 막 울리고 그러는데 네, 녹화에 이게 다 들어가겠네, 소리가. 아무튼 지금 왜 그러면 제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느냐, 일단 오늘 제가 오랜만에 여러분들 장 마감 때쯤에 해서 중국 관련주들, 특히 이제 우리나라 한국에 상장이 되어 있는, 그렇죠? 국내 상장 중국 주식 뭐 이런 것들도 최근에 많이 빠졌잖아요. 그런 걸 한번 또 볼 때도 됐다. 짧게 손절 잡고 한번 주말 동안 무슨 얘기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한번 사볼 만하다. 이렇게도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왜 한 달 넘게 추천주, 무료 추천주를 하나도 안 주다가 갑자기 줬느냐? 제가 며칠 전에도 좀 써드렸습니다만, 보통 제가 무료 추천주를 드리지 않으면 시장이 그다음부터 좀 안 좋아지죠. 뭐 그때도 아마 추천주 하나가 손절 나갔던 거 있을 거예요, 그렇죠? 이제 두 종목 정도는 올랐고 한 종목은 손절 나갔었을 건데, 그때 제가 바이넥스였는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거 손절 나갈 때, 그거 손절 나가고 그 이후부터는 추천주를 드리질 않았거든요. 근데 그 이후부터 장이 이렇게 좀 빠졌습니다. 근데 지금 그한테서 왜 또 무료 추천주를 이런 식으로 공략할 범위를 제시를 해드리느냐? 일단 지금 뭐 나온 건 없어요. 지금 시장에서 뭐 오늘 미선물이 장중에 좀 괜찮긴 했습니다만, 뭐 우리 증시 뭐 오늘 많이 약했기 때문에 뭐 뭐 의미 부여를 뭐 따로 하긴 좀 어렵고, 다만 이제 제 생각에는 주말 동안에 지금까지 이렇게 격화되어 온 이 분위기에서 조금 반전을 만들 수 있을 만한 내용이 좀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좀 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일단 지금 IT 문제, 특히나 이제 화웨이 문제 때문에 서로 이제 그동안 중국과 미국이 교역과 관련해 가지고 뭐 관세 부분에서 서로 잽을 날리던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뭐 여기서 이제 후까지는 아니고 제가 보기엔 스트레이트 정도 날렸다, 이렇게 좀 보이거든요. 후까지 날리게 되면 이거 판 깨자 뭐 이런 얘기인데, 제가 보기엔 아직 그건 아니고 스트레이트 한 방 강하게 날려서 중국 같은 경우도 지금 좀 고심을 하고 있을 텐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지금 분위기만으로 봐가지고는 뭐 미중 간의 무역 분쟁이 뭐 금방 타결될 가능성은 아예 없어 보이는, 중국도 강대강의 어떤 국면을 오히려 선호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특히나 이제 중국이라는 나라가 그 공산당의 어떤 체면이랄까요? 예, 그런 것들이 꺾이면은 네, 뭐 실리를 추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명분 자체가 꺾이거나 네, 그렇게 되면은 좀 정치적으로 타격을 많이 입는다는 그런 속성, 그러니까 성격 때문에 그런 기대감들이 굉장히 없는 것들이 사실인데, 사실 저는 좀 생각이 다릅니다. 지금 보면은 미국과 중국 모두 다 이번 전쟁은 서로가 이제 뭐 좀 피해가 큰 전쟁이 본격화된다라고 했을 때 서로 얻을 것은 없고 굉장히 상처를 입을 수 있는 그런 상태인데, 물론 그걸 감안하고도 진행될 수 있다라는 그런 논리가 일부 설득력이 있기는 합니다만, 제가 보기에 적어도 지금 구간대에서는 지금 이렇게 불안감이 팽배할 때 왜 이번 주나 다음 주 초 정도에 조금 변화된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이냐, 이렇게 뭐냐면 적어도 이제 다음 달 뭐 초에 바로 이제 중국에서 선적되는 그런 제품들에 대해서 관세 부과가 있고, 그리고 다음 달 말이면은 미중 뭐 대통령과 그리고 시진핑 주석과의 G20에서의 정상회담 뭐 이런 일정도 있기 때문에 미중 간의 지금 실무진 간의 접촉이나 이런 것들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중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그럼 실무진 간에 진행되고 있는 내용들이 지금 서로 그 삿바 싸움하고, 네, 먼저 스탠스 잡아가지고, 네, 서로 길을 꺾는 이런 발언들이 오고 가는 가운데, 네, 이런 내용들이 묻히게 되는 그런 상황들인데, 이런 것들이 이제 뭐 주말이라든지 뭐 이런 때에는, 네, 노출될 가능성이 좀 있고, 특히나 이제 미국 같은 경우도 최근 5월달 증시는 많이 꺾였거든요. 지금 다우나스닥 같은 경우도 좀 보게 되면은, 특히 이제 나스닥 같은 경우 고점 대비해서 상당폭 지금 조정을 좀 받았고, 이런 흐름들이 뭐 차트를 보면 이제 뭐 쌍봉처럼 살짝 보이는 그런 모습인데, 뭐 이런 조정을 줬다라는 것은 또 그만큼, 네, 시장에서, 네, 지금의 이런 우려감들을 정치권이나, 네, 이런 쪽에 그래서 부담으로 또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뭔가 여기에 대해서는 또 메시지를 던져야 되는, 네, 뭐 그런 시점이 또 왔다고 보시면 되죠.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목 상태가 좀 안 좋네요. 아무튼 이런 내용들 때문에 저는 지금 지점에서, 예, 한번 우리가 기대를 좀 가져볼 만하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 또 한 가지는 우리나라의 기술적인 위치 때문입니다. 지금 보게 되면 이제 제가 이제 코스피 지수인데요. 코스피 지수는 지금 상승 추세가 본격화된, 좀 보게 되면은 요때, 네, 1998년도 요때 IMF를 겪고 그 이후에 삼각수렴을 만든 이후에 그 다음에 2000년대부터, 네, 다시 한번 큰 폭 상승을 보여오는 이 추세가 만들어지면서 하단의 이평선을, 네, 주봉상의 480 주선을, 네, 저점으로 그동안 이제 추세가 이어오던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것들이 진짜 진지하게 붕괴가 된다라고 하면, 그거는 지금까지의 어떤 추세들을 무력화시키고 완전히 주추세가 붕괴되는 그런 새로운 게임에 돌입하는 시장이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지금 우리 시장이 상대적으로 글로벌 시장 대비해 가지고 약하기 때문에 물론 그렇게 진입할 가능성을 우리가 배제할 수는 없는데, 지금 단계에서 가장 그래도 합리적인 그런 선택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지금 구간대가 지지를 받을 가능성, 받고 시장이 다시 재상승하거나 아니면은 삼중 바닥을 통해서
바닥을 잡지 못하고 가다가 꺾였을 때 다시 깨지는 거, 그때 나오는 시그널은 진짜 깨지는 시그널일 수 있으나 지금 구간에서는 일단 반등을 기대를 해보는 것이 제가 봤을 때는 적절한 뭐 연중 저점이나 아니면 추세 저점의 개념으로 그렇게 보는 것이 좀 맞다고 보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 자리에서 깨진다고 하더라도 다시 한번 확인하러 올라올 수 있는 그런 자리로 일단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굉장히 중요한 이평선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고요. 월봉으로 보면은 이게 120월선이거든요. 월봉에서 보면은 아주 장기적인 트렌드의 저점 라인대를 만들어주는 이런 자리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너무 공포를 느낄 만한 그런 자리는 아니다 이렇게 좀 봅니다. 자, 또 이제 코스닥을 볼까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보시면 코스닥도 우리가 주봉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봉으로 보면은 코스닥 240주선을 타고선 계속 지금 2012년도에 그렇죠? 이때예요. 2012년도에 60월선이자 240주선을 올라탄 이후에 여기에서 다중바닥을 만든 이후 추세를 만들어 가는 과정 가운데서는 이 자리를 뭐 잠시 붕괴를 한 적이 있으나 붕괴된 적이 있습니다만 대체로는 지지받고 추세 저점 삼아서 그렇게 움직였던 시장이고요. 이 시장이 붕괴가 된다라는 것은 이때 딱 2008년도 이때죠. 리먼 사태 때 좀 붕괴됐었던 적이 있고요. 그 전에는 이때죠. 그 전에는 이제 뭐 1990 뭐 2000년도죠. 2000년도 당시에 IT 버블이 좀 인터넷 버블이 좀 꺼졌을 때 벤처 거품이 꺼졌던 그 당시에 또 깨졌던 그 이후에는 아직까지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지금 그러면은 글로벌 증시가 물론 파열음을 좀 내고 있는 모습이기도 하지만 그래도 선진 증시 다우나스닥이 지금 구간대에서 뭐 크게 밀린다라고 하면 뭐 속절없이 이런 주추세도 뭐 무너질 수 있다. 그만큼 우리 시장이 약한 시장이다. 뭐 이렇게 뭐 볼 수 있는 부분은 뭐 열어두지 않을 이유는 분명히 없기는 한데 제 생각엔 그래요. 제 생각에는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만약에 재선을 염두에 두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뭐 이 모든 어떤 그동안에 거품을 만들어 오던 이 증시, 금융시장 자체가 글로벌 금융시장 자체가 완전히 붕괴되는 그림까지를 우리가 그려놓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트럼프가 재선을 앞두고 뭐 그런 시점에서 글로벌 증시가 완전히 그냥 거품이 이제 깨지는 그런 국면으로 들어갈 거냐 아니면은 선진 증시가 좀 둔화되는 그런 흐름과 함께 조금 가격 메리트가 있는 그런 이머징 증시에 또 글로벌 자금이 조금 유입이 되는 그런 시장으로 변할 가능성은 없는가 뭐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보면 저는 너무 비관할 필요가 없지 않나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은 좀 뚜껑을 열어보면은 알 수 있을 거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우리나라의 어떤 그 기업들 보게 되면 지금 기업 가치상으로 봤을 때 뭐 굉장히 좀 싼 종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만약에 시장이 정말 깨지는 시장이다라고 할지라도 제가 봤을 때는 뭐 일부 뭐 자산주 중에서 굉장히 뭐 매력적인 종목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좀 그 시장의 어떤 변동성이나 이런 마찰음을 좀 회피할 수 있는 그런 투자 전략들도 만들어 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지금 우리 시장이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이다가 글로벌 시장과 함께 같이 무너졌었던 지난 리먼 사태 때라든지 이런 때보다는 오히려 그 지금처럼 완전히 그냥 추세 저점대에 와 있고
전 그 선진 증시 쪽이 조금 뭐 우상향에 좀 과열되어 있는 이런 양상에 있는 것들이 오히려 그 객관적으로 좀 시장을 보는 데는 더 도움이 되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쪽에서 뭔가 시그널이 나왔을 때 우리 시장이 정말 주추세가 붕괴된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주추세까지 다시 한번 반등을 주는 시점을 이용을 해서 어떤 우리의 스탠스를 좀 전체적으로 가다듬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분명히 있을 거고, 만약에 그런 흐름이 나오지 않고 또 이제 선진 증시가 강세가 아니라 뭐 적정 수준의 조정과 뭐 적정 수준의 그런 플랫한 흐름을 보여줄 때 우리 시장을 비롯한 이머징 시장이 조금 강한 흐름을 좀 줄 수 있는 여건이 된다라고 하면 그러면은 일정 수준의 뭐 거품이 만들어지는 시기가 조금 더 연장될 수 있다. 그런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좀 좋을 것 같고요. 지금은 제가 봤을 때 단순히 기술적인 부분이나 아니면은 지금까지 이어져온 미중 간의 무역 분쟁 이슈 이런 부분들만 놓고 봤을 때는 단기 저점에 그런 시그널들이 지금 잡힌다라는 거를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겁니다. 일단 이 구간대에서 반등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뭐 중기적으로 지금 봤을 때 시장을 굉장히 그런 매력적인 시장이 될 것으로 이렇게 볼 수 있느냐? 그건 좀 다른 얘기이긴 한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제가 계속 그 한 두세 달 전부터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거는 환율이 결국에는 오를 것이다. 뭐 그 예상대로 됐고 1,200원을 찍을 것이다. 뭐 그 근접한 지금 흐름까지도 왔습니다. 뭐 이런 흐름 가운데 뭐 환율이 전고를 넘어가는 1,300원대까지 나중에 이제 보게 되는 그 흐름까지 열어놓는다라고 하면은 우리 시장의 주추세가 깨진다는 얘기가 될 것이고요. 지금 그 상태에서 쉬어가는 국면에는 충분히 우리가 매매를 좀 해볼 만한 그런 그 환경은 될 거다. 이렇게 좀 보시는 게 맞아요. 전체적으로 우리 시장이 확실히 예전에 활력을 가지고 움직이던 때랑은 지금 많이 틀린 시장이 됐습니다. 마치 예전에 남미 시장이라든지 지금처럼 이머징 증시 중에서 인정을 받기 전에 동남아 증시라든지 이런 증시의 성격처럼 뭐랄까요? 증시가 좀 매가리가 없고 수급적으로도 어떤 뭐랄까요, 균형감이 좀 안 맞는 그런 시장이 좀 돼버렸거든요. 그래서 우리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힘든 시기를 좀 가고 있는데, 일단 단기적으로는 이런 매매를 한번 해볼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추이를 한번 지켜보고 몇 가지 기준만 좀 챙겨가면서 좀 가면 좋을 것 같은데요. 말이 좀 길어집니다만 결국에는 미중 간의 무역 분쟁이 정말 해결책이 없다. 그래서 이제 6월 말에 있을 그 정상회담에서도 이렇다 할 지금 해결책을 찾지 못한다 라고 한다라고 하면, 그때는 나스닥이 지금 만든 이 구간이 상투라고 보는 것이 맞아요. 기술주들 같은 경우 상투라고 보는 것들이 분명히 맞고요. 그렇게 되면은 적어도 글로벌 시장의 어떤 증시가 분명히 지금까지 만들어 왔었던 장기 추세, 특히나 이제 미국 시장이 장기 10년 동안 올라왔었던 이 추세에 대해서 우리가 큰 대변곡이 나오는 상황에 대해서 고민해 볼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다. 하지만 그 부분을 지금 나온 이슈들, 그 내용들만 가지고 좀 보기에는 좀 아쉽다. 왜냐하면 저는 지금 IT 쪽에서 지금 예를 들어 우리 반도체, 삼성전자도 굉장히 좀 이번 사건에서 화해권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뭔가 중요하게 좀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만, 뭐 유불리를 떠나가지고 또 이런 파고들이 비즈니스 환경에서 미치는 영향들, 뭐 이런 것들을 또 우리가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만, 가장 전 중요한 거는 어쨌든 글로벌 증시가 트럼프의 재선이라든지 혹은 또 이제 4차 혁명 이라는, 그러니까 뭐 4차 혁명이라는 게 예를 들어 뭐 다른 거 아닙니다. 예를 들어 뭐 5G, 5G가 뭐 만드는 이런 그 IT 영역에서의 어떤 거품 생성 과정들이 또 있거든요. 뭐 이런 그 과정들이 뭐 글로벌 증시의 추가적인 상승 뭐 이런 것들을 저는 만들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고점을 조금 높여놓고 빠졌는데, 이거 지금 뭐 적절한 조정 받고 다시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 제가 봤을 때는 가볍게 또 신고가 낼 수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보거든요. 그 전제 조건은 기본적으로 미중 간의 무역 분쟁이 어느 정도, 그쵸? 뭐 해법을 찾아야겠죠. 근데 저는 이건 충분히 가능한 그림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우려감만 가지고 시장을 보는 것은 좀 그렇다. 만약에 진짜 우려감이 현실이 될 것 같으면은 시장에서 먼저 그런 시그널들을 좀 보여줄 것이다. 지금 너무 그 시장에 어떤 답을 찾기 어렵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좀 뭐랄까 위축되신 분들이 많은데, 뭐 지금 별로 그럴 만한 그런 시장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뭐 아주 확실하게 시장의 방향성에 대해서 이제 시장은 정말 끝났고 글로벌 패닉만이 남아 있어. 엄청난 빅숏 장세만이 남아 있어. 그런 얘기를 언젠가는 제가 하게 될 때가 있을 텐데, 지금은 그때가 아닐 거라는 느낌적인 느낌을 가지고 있어요. 저는 그 때가 온다라고 하면 저도 뭐 가차 없이 모든 주식을 정리하고 하방 베팅을 하든 아니면은 좀 시장을 떠나 있든 그런 판단을 하겠지만, 지금은 그때가 아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시장이 그 시그널을 보여줄 때는 뭐 또 인정하고 가야겠습니다만, 지금은 그러기에는 우리 종목들이 너무 안타까운 종목들이 많아요. 정말 싼데 싼 것들이 막 널려 있는 종목들이 많으니까 이런 쪽에서 저는 충분히 수익 거둘 수 있는 장이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제가 시황을 좀 녹화를 했는데요. 아이고, 제가 목이 좀 안 좋아서 중간에 이런 기침 소리 같은 것들이 좀 거북하셨을 텐데, 일단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